안녕하세요. 최근에 그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고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 영향이 뭐랄까 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재건축은 좀 주춤해진 것 같은데 오히려 서울의 오래된 빌라촌 같은 데서는요. 사업 진짜 초기인데도 웃돈이 막 10억 원까지 붙는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딱 그 한쪽을 누르니까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. 이게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. 아, 풍선 효과요? 네.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초기 재개발 지역,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.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빌라 같은 아파트 아닌 주택들 있잖아요. 그쪽으로도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현상이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건지, 그리고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투자 같은 걸 생각한다면 괜찮은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자세히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.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?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? 이번 대책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요. 그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. 보통 조합원 지위 양도라고 하는데 이걸 제한하는 시점이요. 네네. 이 시점이 재건축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이랑 서로 좀 차이가 있다는 점. 이게 핵심입니다. 아, 그 시점이 다르군요. 재건축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조합만 만들어줘도 사실상 거래가 묶이는 걸로 아는데. 네, 그렇죠. 상당히 초기 단계죠. 네. 근데 빌라 같은 게 많은 재개발 지역은 규제 시점이 어떻게 다른가요? 재개발은요, 사업이 상당히 좀 진행된 단계,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거든요. 그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. 아, 관리 처분 인가 이후요? 네. 그러니까 재건축이랑 비교하면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? 그 정도 규제 적용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셈이죠. 그렇군요. 2, 3년이면 꽤 긴 시간이네요. 그렇죠. 바로 이 규제까지 남은 시간, 이 틈 때문에 투자자들이 재건축 대신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초기 재개발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. 아하. 그 시간 차이 때문에 뭐랄까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. 게다가 그 관리 처분인가 전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고 팔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게 아파트랑은 다르게 아직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정도 영향을 미치겠어요. 맞습니다. 그 갭 투자라는 게 집값하고 전세금 차액만 가지고 집을 사는 방식인데 지금 서울 대부분 지역 아파트는 이런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초기 재개발 빌라는 이게 아직 가능하니까 투자 수요가 몰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죠. 실제 현장 분위기를 보면요. 정말 뜨겁습니다.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한 재개발 추진 구역이 있는데 여긴 정말 초기 단계예요. 이제 막 추진위원회 설립된 정도인데 네. 땅 지분이 한 4표, 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빌라가 12억 원을 넘어섰어요. 와, 4평이요? 네. 그리고 성동구의 다른 구역은 웃돈, 그러니까 프리미엄만 10억 원에 달하는데도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팔린다고 하고요. 이런 분위기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니, 웃돈만 10억이라니 정말 놀랍네요. 근데 아까 이런 풍선 효과가 꼭 재개발 지역에만 있는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. 오피스텔이나 일반 빌라 같은 이른바 비아파트 시정도 좀 들썩인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정부가 특정 구역 안에서 아파트 살 때 주택담보대출, LTV라고 하죠. 이걸 상당히 낮춰놨는데 네, 규제가 강하죠. 근데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상대적으로 이 규제가 좀 덜합니다. 예를 들어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도요. 아파트는 LTV가 보통 40%이 정도인데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조건에 따라 최대 70%까지 대출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. 아, 대출이 훨씬 많이 나오는군요. 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고요. 아하,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대출도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직접 들어가 살지 않아도 되니까 아파트를 사려던 자금 중 일부가 뭐 예를 들면 도심 업무지구 근처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혹시 나중에 재개발될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낡은 빌라 이쪽으로도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좀 과열된 것처럼 보일 때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.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위험 요인들이 몇 가지 있어요. 위험 요인이요?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첫 번째는 재개발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업이라는 점이겠죠?
지금 당장 분위기가 좋아 보여도 실제로 새 아파트가 딱 들어서기까지는 뭐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고, 그렇죠.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그냥 엎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. 정확합니다. 그 사업의 불확실성이 사실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두 번째는 환금성 문제인데요. 환금성이요? 현금으로 바꾸는 거요? 네. 그러니까 아파트랑은 다르게 빌라나 오피스텔은 나중에 내가 팔고 싶을 때, 제때,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기가 훨씬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.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꺾이면 자금이 그대로 묶여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. 그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. 그리고 또 빌라도 엄연히 주택이니까 여러 채를 갖게 되면 취득세 부담이 확 늘어나는 세금 문제도 있겠고요. 맞습니다. 다주택자 규제가 빌라에도 똑같이 적용되죠. 또 혹시 집이 없는 분이라면 이런 빌라 투자가 나중에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청약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겠네요. 네,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규제를 피할 수 있더더라, 아니면 지금 웃돈이 얼마가 붙었더라, 이런 이야기만 듣고 섣불리 뛰어드는 소위 묻지마 투자는 정말 위험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.